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외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영역 시간 배분이 안 돼요 라고 고민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우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독해 각 파트별 문제풀이 꿀팁을 알려드려 여러분들이 HSK 4급 시험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섯 문항이라고 해서 5분 안 됩니다. 3분. 기억하세요. 3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现在开始. 문제를 풀어보니 셈이 쓰기 파트에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 알겠죠? 독해 제1부분은 점수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독해 제1부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독해 제1부분은요. 서술문과 대화문이 있는데 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서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보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아래 보기에 예시의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D번에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고수하다, 지엔출은 항상 소구하고 출발해 주셔야 돼요. D번은 아니다. 그러면 A, B, C, E, F까지 주어진 제시어의 의미, 그리고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품사를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A번 한번 볼게요. 이거 뭐죠? 즐겁다,开心 이거예요. 그런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서 기쁘다, 즐겁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B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자, 대충대충하다. 여러분 못 읽으실 수 있으니까 추신 이 정도는 읽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역시 품사는 형용사로서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C번도 역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기왕 뭐뭐한 바에. 자, 여러분 치란이에요. 그런데 접속사예요. 자, 여러분 C번의 G라는요. 빈칸의 위치가 중요해요. 빈칸이 접속사니까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 문장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단서. 그 다음에 G라는 G란 A, 그 다음에 지오라는 이러한 부사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쉼표 뒤에 지오가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G란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이거는 뭐죠? 왕복을 다녀왔을 때 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탕은 한 번 다녀오다, 이 탕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앞에 빈칸 앞에 이가 있으면 정답은 뭐다? 탕이 들어가야 된다. 자, F1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기본 동사예요. 금지하다,禁止. 여러분 선생님이 A번에 이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병음 넣어드렸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禁止는 금지하다는 의미로 동사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읽어내셔야 돼요. 독해라고 해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A번에开心, B번에 추신, C번에 지란, A, G, O, B 이런 식의 호응구죠. 그 다음에 2번에 탕, F번에 진출. 자, 그럼 여러분 46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 누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쌤이 이와 호응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바로 넘어가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신 학우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읽고 얼른 수로 잡아야 돼요. 자, 읽습니다. 非常感谢. 선생님 쓰기 편에서 이 동사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하가 긴 목적어. 정말 감사해요. 你及时通知我. 당신이 즉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感谢 수로. 자, 여러분 이거 별표 독해 제2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我今天就要白跑. 여기 수로 나왔죠? 뛰다. 여러분 뛰다가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왔다 가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파오 이탕이 헛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이 한번 갔다 왔다 라는 의미로서 헛수고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파오 이탕. 하마터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헛수고 한번 할 뻔했어요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非常感谢你及时通知我，否则我今天就要白跑一趟了。
이렇게 또 역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앞에 이가 있으므로 탕 넣어주시면 되겠고 2개의 수러를 잡아라. 간시에 파오 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치엔츠 소가라고 했고 우리 46번에서 누가 여러분 탕이 정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A, B, C, F가 남았습니다.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쯔어머가 들어가면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다. 그리고 거의 80%가 형용사고 아니면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에 후보 잡아볼게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 정답의 후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A번에 칼신, B번에 추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뒤의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읽고 의미 파악해 주셔야 돼요. 我从来没有 별표. 여러분 이거 쓰기 제 1부분과 2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태껏 뭐뭐 하다. 从来没有 나오면 무조건 꾸어와 호응을 합니다. 여태껏 뭐뭐 한 적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像 오늘처럼 这么 응 한 적이 없어. 和你聊天真高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까오싱과 비슷한 어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습니다. 정답의 후보 잡고 앞뒤에 문맥의 흐름으로서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카이신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쯔어머가 단서가 되어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단서를 잡고 해석해 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기쁘다. 여러분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서 수어를 빨리빨리 잡고 어디서 끊어 읽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된 것은 소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엔츠는 아예 안 되고 칼신 정답 되었고 탕 되었으니까 소거하시고 남은 제시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48번 한번 볼게요. 페이지상 그렇죠. 비행기에서는 使用手机 여러분 使用手机가 뭐예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술목이에요. 여러분 이 술목을 뭐로 취할 수 있을까요?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빈칸에 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동사 뭐밖에 없어요? 금지하다,禁止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禁止 동사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꼭 외워주셔야 돼요. 비행기상에서는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飞行过程中 비행 과정 중에 手机也要关上 휴대폰도 뭐 해야 된다? 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폰도 꺼야 된다. 수로 딱 2개. 禁止, 그 다음에 关上 이렇게 얼른 수로를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여러분. 딱 정답이 된 것들은 딱 소거하세요. 소거하고 딱 남은 거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49번.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 들어가면 여기 뭐 넣어주면 되겠다?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하고 확인하세요. 아까 찌란 나오면 선생님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찌우. 기왕 뭐뭐 한 바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지란을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로 잡을게요. 니 지란 이징醒了. 당신이 기왕 이미 일어난 바에 치우비에 당저 누워있지 마요. 起来 일어나서 시리엔 얼굴 씻고 쏴야 양치하세요. 이런 게 전부 다 수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3개가 연결돼서 나올 수 있어요. 엄격하게 49번은 수로가 5개가 있어요. 이런 문장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빈칸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50번 한번 볼게요. 타이 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타이 형용사 러예요. 당연히 제시어 딱딱 소거하면 남은 거 잡아주셔서 정답 잡을 수 있겠지만 타이 형용사 러. 그래서 남은 거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대충하다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단순하지만 선생님 여기에 중요한 문형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타천시의 탈출신러 그 사람 정말로 대충대충해. 세심하지 못해. 자 여러분 뜻밖의 부사 이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외우세요. 뜻밖의 의외로 뭘요 여러분? 자 리엔 명사 또 이거 모르면 독해 해석 못하십니다. 듣기도 나옵니다. 기차표조차도 왕지딸 들고 오는 것조차 있다니 라는 말이에요. 너무 대충대충한다. 시작 추신 이거요. 그 다음에 들고 오는 것을 잊었다. 시작 왕지딸 있다. 왕지. 그런데 뭐조차도요. 리엔 에이 또비. 그래서 이런 문형들을 꼭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조차도 명사를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连火车票都忘记带了. 어떻게 여러분? 竟然 뜻밖의 라고 딱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정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他真是太粗心了竟然连火车票都忘记带了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독해 제1부분은 이렇게 푸는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독해 문제풀이를 할 때는 무조건 해석이 아닌 빈칸 앞뒤를 살피셔야만 합니다.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또는 빈칸의 위치 등이 문제 푸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HSK 과외 독해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 독해 제2부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과외 오민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제2부분이 독해 파트 중 가장 어려워요 라고 고민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는 독해 제2부분 편을 독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5세 만의 꿀팁으로 독해 제2부분 점수 확실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섯 문항이라고 해서 5분 안 됩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现在开始. 자, 문제를 다 푸셨다면 지금부터 독해 제2부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보실게요. A번 보니까 딴이 나왔어요. 여러분, 딴은 누구의 축약형이다? 딴실의 축약형이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비록 A이지만 누구 있어요? 虽然, 이거 난이도 하예요. 虽然 A, 但是 B. 이렇게 홍구조를 마킹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딴시 나오면 이 딴시가 호응할 수 있는 접속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A, B, C에 누가 없어요? 수이란이 없죠. 수이란 대신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제시어, 접속사, 비록 뭐뭐이지만, 尽管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수이란 A, 但是 B 혹은 尽管但그러면 여러분 바로 정답 체크하셔야 되겠죠.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준다? C와 A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이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에 관련된 예문일까요? 중국 경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극 꼭 정확한 성조와 발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尽管中国京剧 중국 경극이 수로 잡으세요. 只有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과 연결되니까 딴, 위, 여러분 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위는요 문어체적인 표현이고 이걸 난이도를 좀 낮추면 허와 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뭐와겠죠. 그럼 내가 이거 몰라도 뭐뭐와 그럼 수로 뭐 있어요? 샹비 비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구누구와 비교하면 그 뒤에는 뭐 나와야 될까요? 내용 나와야 되겠죠. 보세요. 쌤 지금 전체 해석 안 했잖아요. 이런 걸 스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극을 대신하니 어디 뒤에 들어가야 될까요? 중국 경극이 언급이 되고 그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C와 A와 홍구조고 비교하면 중국 경극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B번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 빨리 찾아주시면 되겠고 빨리 수로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극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중국 경극이 发展得很快 발전이 빠르고 发展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深 몰라도 돼요. 깊다란 말인데 受 받습니다. 人们的喜爱 사람들의 사랑을 깊게 받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중국 경극에 관한 이야기고 접속사의 홍구조, 수이란 A, 但是 B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볼게요. 这种情况下 이러한 종류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문장절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단서를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就需要,需要 모르시면 안 돼요.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需要가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及时解释, 즉시 해명하다.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B번 보겠습니다. 两个人在一起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总会出现
항상 나타날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시의 오해, 약간의 오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在 동사고, 出现 동사고, 误会 出现에 대한 목적어예요. 저는 이것만 여러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항상 약간의 오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오해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정답은 B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해명하면 필요하는데 자 그럼 C번 이거 난이도 중 이거 자체를 모르세요. 자 쌤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자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A번도 문장 제일 앞에 못 들어가고 C번도 못 들어가고 이런 걸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뭘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해명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겠죠. 뭐가요? 误会 선생님 이거 안 봅니다. 就可能越来越안 보고 수로 잡습니다. 오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스킵해 주셔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이런 걸 다 해석하고 있었네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술, 술목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시 해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C번은 어디 뒤에 들어갈까요? A라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C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뭡니까? B, A, C.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틀렸다면 수로를 못 잡아서 할 거예요. 많아봤자 수로는 4개에서 5개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급을 준비하는 학우님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읽을 때 뭐가 수로인지를 몰라요. 쌤이랑 한번 잡아볼게요. 지우는 화예요. 이걸 꽃이라고 알면 안 돼요. 얼마의 시간을 쓰다, 얼마의 돈을 쓰다예요. 자 그러면 比较少的 까지 안 봐도 되겠죠. 관용어로 쓰였어요. 时间和力气 이거예요. 그래서 술목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쓰다. 그러면 또 나오네요.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셔야 돼요. 취더 얻을 수 있어요. 안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보니까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사어 버리고 관용어 버린다. 너무 중요한 팁이겠죠. 그래서 시간과 힘을 쓰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문장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 B본부 들어가겠습니다. 事半功倍 여러분 독해제 이 부분에 열문항 중에 사자성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아이는 듣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중요해요. 자, 事半이 뭐예요? 일을 반만 했어요. 그런데 功倍 공로가 어떻게 됐다? 배가 되었어요. 적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자성어가 나오면 레파토리예요.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사자성어 나오면 그것의 의미는 이다. 내용 잡아줘야 되겠네. 자, 여러분 3번도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 하기만 하면 只要 주의하고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 A에서 봤던 지우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하기만 하면 B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하고 나왔으니까 지우 넣어서 정답은 뭐예요? 너무 쉽죠. B, C, A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술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것을 해석하니 시간 배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또 C번도 마찬가지예요. 수로 잡으세요. 찾기만 하면 이거 안 봐도 되겠죠. 正确方法 일을 할 때의 정확한 방법을 찾기만 하면 비교적 적은 시간과 힘을 들여서더라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 해석 안 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5문제 중에 4번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A번 읽어보세요. 做事情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 往往需要 필요합니다. 또 需要 나왔어요. 照顾大的方面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방면을 고려하다. 이렇게 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작은 섹션으로 끊어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일을 할 때는요. 필요합니다. 종종 필요합니다.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B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얼은요, 앞뒤의 상반관계에 따라서 그래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단서는 문장 제일 앞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放弃掉 여러분, 放弃가 뭐죠? 4급 어휘로서 포기해버린다. 뭘요? 整个森林 여러분,森林은 듣기도 많이 나와요. 숲이에요. 전체 숲을 포기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연결돼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웠겠어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换句话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换句话说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먼저 A번 들어가야 되겠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就是不要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지 몰라 패스하고 为了 무엇을 위하여 하나의 큰 나무를 위해서 为了一棵大树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위해서 그러면 为了 나왔으니까 뭘 연결해야 될까요? 그래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为了와 을 호응하기 때문에 정답은 A 나오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B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단지 한 그루의 큰 나무를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전체 숲을 포기하지 부야오로 연결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A번이 4번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국어는요. 제일 먼저 원인 결과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와요.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학우님들께서 이 섹션에서 제일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큰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바꿔서 얘기하자면 한 그루의 나무를 위해서 전체의 숲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A, C, B까지 마무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4번 제일 어려우셨죠? 추상적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꼭 논리구조 사고해 주셔야 돼요.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번 보니까 全长约 5,550미 전체 길이가 5,550m래요. 자, 뭐가? 주어. 이런 마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A번에 부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조동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조동사하고 부사가 문장 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겠죠. 이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필요한 문장, 그래서 이거 A번 문장 제 앞에 못 들어간다를 마킹해 주셔야 돼요. 전체 길이가 5,550m고 在当时 당시에 그럼 그 뒤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내용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5번은 선생님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유명한 장소가 나올 수 있어요. 지명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저는 그거 그냥 고유명사로 이렇게 마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아오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리예요. 다리인데 따치아오 긴 다리 있잖아요. 서울에도 뭐 양화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등 이런 것들을 따치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허난성의 정조 정주의 황허공로 따치아오. 여러분 이건 고유명사예요. 이걸 내가 왜 해석해줘야 돼?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위 이지오 바리오니에 여러분 위는 짜이의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이가 일반 해화상에서 쓰는 표현이라면 이렇게 문어체적인 표현에 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986년에 몰라도 되고 정시 통처 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개통하다는 말 쓰잖아요. 통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따치ao 이 대교가 1986년에 정식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대교가 주어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의 전체 길이가 5,550m이니까 B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가 들어가야 되겠고 당시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보세요. 퀘션 마크. 누구를 대신한다? 따치아오를 대신하니까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대교가요. 이거 너무 좋은 예문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被人们 뭐뭐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认为 뭐라고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是. 자, 여러분 요즘 들어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야조 第一公路大桥 아시아의 첫 번째 대교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로 개통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A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 정답 C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독해는 철저한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조금 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수러예요.
수로 위주로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대다수가 원인 결과의 논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앞에 원인, 뒤에 결과의 순으로 어순배열하도록 연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어감이 부족하면 어순배열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자주 틀리는 문장은 또 푼다고 해서 또 틀려요. 그래서 정답을 적고 그 정답대로 많이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번 HSK 오늘의 가회 독해편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독해 영역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大家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 오늘의 가회 오문경입니다. 오늘은 독해 영역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편으로 독해 제3부분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3부분은 단기간에 점수를 훅 올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떨어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법 배워볼까요? 우선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독해 제3부분은 문제당 1분으로는 부족해요. 독해 제1부분과 2부분에서 절약한 시간을 독해 제3부분에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총 6문항입니다. 8분 정도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다 풀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现在开始. 문제를 풀어보니 어떠신가요?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독해 제3부분 문제 풀어보면서 시간 배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독해 제3부분 6문항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바로 지문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과 보기를 먼저 확인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별표 옆에 있는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差不多先生. 여러분, 先生 일단은 선생님이에요. 남성을 부를 때 선생인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은 독해 제1부분에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差不多先生이 做事情, 일을 할 때 여러분 差不多先生은 고유명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差不多 선생님께서 일을 할 때 자, 여러분 A번, B번, C번, D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해 제3부분 문제 풀 때 A, B, C, D 보기는 웬만큼 다 외우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쓰기 듣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역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缺少 중요합니다. 부족하다란 말이에요. 缺少重点 뭡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常不按时做完 자주 제때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不认真 뭡니까? 착실하지 않대요. 성실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D번에 여러분 이 술목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符合要求 쓰기 제1부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구에 부합하다. 완전히 요구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差不多 先生이 일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잡고 지문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갈게요. 你认识差不多先生吗? 대충 해석하셔요. 수로만 잡으시면 돼요. 당신은 差不多 선생님을 아십니까? 他不一定很懒. 여러분 수로 모르면 안 되죠. 懒 사극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알고 하셔야 돼요. 게으르다. 그가 아주 게으른 것도 아니고 也不一定没有耐心. 그래서 수로 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耐心도 많이 나옵니다. 인내심이에요. 그러면 인내심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 보기 없었어요. 딴 여러분 항상 듣기나 독해 딴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내용에 포인트가 있어요. 做事 하지만 이 差不多 先生은요. 做事往往不够认真. 답의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이게 키워드였어요. 정답이에요. 일을 할 때 종종 충분히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보기에서 이 差不多 先生이 일을 할 때 做事 어때요?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뭡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不认真 이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지문에는 做事往往不够认真 나왔지만 간단하게 나왔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석할 거예요. 시간 아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2번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觉得只要差不多就行了. 그냥 거의 대충 하면 就行了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일을 대충 한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당연히 보기 질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关于外号, 여러분 外号를 몰라요. 어쨌든 모르다 하더라도 外号에 관해서 거의 知道,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보기 체크할게요. 不太正式, 여러분 이거 4급 어휘예요. 정식적이다. 그렇게 정식적이지 않다. 表示反对, 반대를 표시하다. 让人感动,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다. D번에 非常简单,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면 外号가 뭘까요? 자, 外号 모른다고 치십시다. 外号는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끊어 읽기를 못하세요. 根据는 무엇 무엇에 근거하여예요. 根据一个人的特点. 한 사람의 특징에 근거해서 게이타 그에게 지 별표. 여기서 지가 모르는 뜻이기 때문에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특징에 따라 그에게 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起的不太正式的名词. 여러분, 起 名字를 알아야 돼요. 이름을 짓다. 그에게 지어준 그렇게 정식적이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外号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어디 섹션에 주의하셔야 될까요? 不太正式. 그래서 별명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식적이지 않은 이름이다. 보기 보면 똑같이 나오거나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常常带有开玩笑的意思. 자주 농담, 장난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带有 수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一般情况下, 여러분 독해제 3부분 하다 보면 독해제 1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반 상황에서情况 무조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상황에서 只有熟悉的人之间, 여러분 之间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네요. 누구누구 사이, 누구누구 간에. 반드시 잘 아는 사람 사이 간에 才会互相叫外号. 비로소 상호 간에 별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 C, D 보기 중에서는 정답은 뭘까요? 不太正式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확인할게요. 选择职业最重要的是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업 선택하는 주제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选择职业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번에 上班地点近 출근하는 곳이 가깝다. 自己感兴趣 자기 스스로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 感兴趣 모르시면 안 되겠죠? 家人支持 가족들이 지지해야 된다. 여러분 지양진 이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양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높습니다. 자, 3번 职业没有好与坏的区别 수로 잡으셔야 돼요. 직업은요. 좋고 나쁨의 차이점이 没有 없습니다. 关键看 관건은 봐야만 합니다. 自己是否喜欢 자기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관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有很多人觉得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收入高的工作才是好工作. 뭡니까? 수입이 높은 일이야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其实 사실은요. 只要自己感兴趣并有好的发展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또한 有好的发展 좋은 발전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겠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那就是입니다. 一份理想的工作 가장 이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주장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봐. 自己感兴趣 자기 스스로가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有好的发展 좋은 발전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D에서 언급된 것 중에 정답은 뭘까요? B이겠죠. 아니면 有好的发展이겠죠. 근데 보기 있는 것은 B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역시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手机付款 모르시면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 결제입니다. 휴대폰 결제의 优点是 장점은 자, 우가 나오면 학생들 너무 어려워요. 우는 없다, 없을 무잖아요. 우쉬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 미마. 비밀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B번에 简单方便 뭡니까? 간단하고 편리하다. C번 可以打折 할인도 할 수 있고요. D번에 不用排队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해석을 해드렸지만 사실 선생님 문제 풀 때 관용어 버립니다. 이거 해석 안 해요. 그래서 超市可以使用手机付款了 이렇게 대충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관용어나 부사어나 보어는 독해 파트에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现在越来越多的超市 현재 점점 많은 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购物时 구매할 때 不用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像以前那样 끊어읽기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죠. 이전처럼 그렇게 带着现金 현금을 휴대하거나 或者 银行卡 은행카드를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也不需要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准备零钱 잔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只要 디엔카이 여러분 디엔카이는요 클릭해서 열더란 말입니다. 휴대폰상에 手机钱包만 클릭해서 열면 就可以完成付款 결제가 완성이 됩니다. 既简单又方便 답 나왔네요. 휴대폰 결제는 어떻다고요? 既简单又方便 선생님, 既 A, 요, B 배운 적 없는데요. A, 그럼 이거는 있잖아요. 요, A, 요, B 결론이에요. 휴대폰 결제는 어떻게 해요? 简单方便 여기까지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다? B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듣기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因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很受顾客欢迎 누구의? 고객의 환영을 아주 받습니다. 외우세요. 受欢迎 누구의 환영을 받는다? 고객의 환영을 받는다. 很受顾客欢迎手机付款의 优点은요. 简单方便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독해지 3부분에 여러분 마지막에 단문 3개가 나오는데 그 단문 3개는 질문이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철저하게 하셔야지만이 마지막에 안 찍을 수 있어요. 대충 찍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럼 5번, 6번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문에 문제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질문 2개 확인하셔야 돼요. 关于 마마, 엄마에 관해서 거의 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번에 很懒 조금 전에 나왔어요. 게으르다, 아주 게으르대요. B번에 요시의 추신 외우셔야 돼요. 그럼 추신은 세심하지 않다, 부주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리치가 뭐죠? 힘입니다. 리치다, 힘이 세대요. 그 다음에 D번에 要求严格 주술로서 요구가 엄격하다.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A, B, C, D 보기 다 중요합니다. 그럼 엄마에 관련해서 우리 질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爸爸希望女儿怎么样? 아빠가 딸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희망합니까? 자, A번에 成绩优秀 성적이 우수하기를 희망할까요? B번에 快乐地长大 즐겁게 자라다. 장다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자라기를 바랄까요? C번에 更加努力 더 노력하기를 바랄까요? D번에 做事仔细 일을 할 때 仔细 꼼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심하다. 일을 좀 세심하게 하기를 바랄까요? 그러면 분명히 엄마, 아빠에 관한 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前不久 얼마 전에 이거 叫虎妈猫爸 여러분, 虎妈猫爸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叫虎妈猫爸라고 불리는 电视剧 电视剧가 여러분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引起了很多人的关注 술목 잡으셔야 되겠죠. 이 드라마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其中的夫妻两人 그게 부부 2명이 在怎样教育女儿的问题上 딸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看法完全相反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에 쓰기제 일부분에 어순별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견해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부부 두 명이 어떻게 하면 딸아이를 교육해야 되는지 문제상에서 견해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죠.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빠와 엄마의 태도가 나올 거예요. 妈妈对女儿要求十分严格. 정답 나왔죠? 이거예요. 엄마는 딸아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要求十分严格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5번의 정답 뭡니까? D번 이렇게 마킹하셔야 돼요. 希望女儿考试次次拿第一. 바란대요. 딸아이가 시험에서 매번 1등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대충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빠바, 취, 아버지는 오히려 시황,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6번의 정답 나오겠죠? 뭘까요? 뒤에 거 잘 살피셔야 돼요. 能尊重女儿的兴趣. 딸아이의 흥미를 뭐 합니까, 여러분? 존중하기를 희망합니다. 让女儿, 딸아이로 하여금 健康快乐地长大.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기만을 시황,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번의 정답은 B번. 나왔잖아요. 健康快乐地长大. 그래서 정답은 B번. 자, 이거예요. 후마마오빠가 듣기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후마마오빠가 뭔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엄마, 고양이 아빠. 그래서 호랑이처럼 엄마는 딸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고양이 아빠는 그냥 딸아이의 성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유쾌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듣기에 나왔기 때문에 독해에서 배경 지식을 확실하게 길러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제 3부분과 듣기는 문제풀이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무조건 먼저 문제와 보기를 확인하여 지문에서 파악할 내용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보기에 답이 있으니 항상 문제와 보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HSK 오늘의 가회 독해 제3부분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大家再见。